오늘 특징주들 재밌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먼저 넷플릭스가 오늘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잖아요. 정규 거래에서는 0.3 올랐는데 장 마감하고 실적 딱 발표하자마자 12%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 이제 0.3 하락으로 올라온 것까지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약보합이에요, 시간 외에서. 근데 뭔가 이 체감은 거의 급등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12% 마이너스 찍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나? 자, 지금부터 좀 볼게요. 우리 넷플릭스 다 알죠? OTT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인데, 매출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예상 수준에 부합했습니다. EPS는 이것도 역시 예상치에 부합했죠. 근데 매출은 조금 밑돌았고 EPS는 조금 웃돈. 그러니까 그냥 실적 자체는 그냥 똔똔이었어요. 똔똔. 자, 근데 신규 가입자 1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175만 명 늘어난 것으로 이게 집계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23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무슨 광고 서비스도 도입하고 뭐 이랬는데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주가가 확 밀렸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의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는 좀 낮아진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넷플릭스가 뭐 광고 서비스 도입한 거와 함께 지금 계정 공유 단속, 요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이슈인데, 이 단속을 원래 1분기 후반부터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한 4개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광범위하게 하는 걸 1분기 후반, 그러니까 사실 3월 뭐 요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2분기로 연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뭐 2분기 가이던스가 낮아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분기에 반영되느냐 이제 3분기에 반영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약간 지연은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점검하고 그래서 최상의 것들로 이 대안들을 잘 만들면 오히려 우리 회사나 투자자들에게 좋을 거야, 뭐 이런 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존슨앤존슨입니다. 얘도 오늘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3%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미스테리예요. 일단 존슨앤존슨은 뭐 세계 1, 2위의 뭐 제약회사, 헬스케어 회사이기도 하고, 우리 존슨앤존슨 하면 뭐 베이비 오일 뭐 이런 거 가정용품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실적 보시면 매출액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조정 EPS도 역시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자, 거기에다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매출액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고요. EPS도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높였습니다. 게다가 분기 배당금을 당초 1.13달러에서 주당 1.19달러로 5.3% 인상했어요. 이게 연으로 따지면 거의 3%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왜?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외신 보도도 따르면 다 긍정적이었어. 실적도 좋았어. 그랬어. 그런데 주가는 빠졌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제 그 원인을 좀 찾고 있는데, 뭐 이야기는 아마 뭐 컨퍼런스 하면서 뭐 환율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발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발언이 있었어도 일단 전망치를 높였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락이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기회야. 라는 평가들이 오히려 잇따라서 좀 나왔고요. 그 CNBC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의 진행자 이 짐 크레이머도 지금 왜 하락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이 그냥 매수 기회를 주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은 일단 실적 때문에 넣고 주가가 하락해서 넣었지만 우리가 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 뭐 그런 흐름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2.5% 상승을 했고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하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내가 안 사고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거의 고점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위험한 종목이죠. HSBC에서 투자 의견을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비중 축소 거의 매도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뭐 중립이고 뭐도 없이 그냥 매수로 2단계 높였고, 자, 목표 주가 완전 충격적입니다. 175달러에서 355달러로 100% 이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HSBC가 어떤 데냐? 엔비디아에 대해서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내고 있었고, 월가에서 가장 최저 목표가를 제시했던 곳이 바로
요 HSBC인데 평균 목표가를 훨씬 웃도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 두 단계를 상향 조정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싶잖아요. 반성문을 썼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 성장 둔화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다. 그러나 이 놀라운 AI 칩 가격 결정력에 내가 그냥 이 무대 위로 수건을 던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왜 권투하다가 내가 이게 졌다라고 할 때 이 수건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00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칩 가격이 게임용 GPU 평균 가격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개수가 좀 판매량이 뭐 예상만큼 안 되더라도 이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실적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 2025년 매출과 EPS 추정치를 한 20-30%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가죠. 완전히 상향 조정을 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 워낙에 사실 약간 조정 나오고 했을 때 이런 보고서 나왔으면 완전 되게 많이 올랐을 텐데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지만 시장 분위기 고려하면 잘 갔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은 벨루스 헬스입니다. 상승률 보이시나요? 99% 올랐습니다. 하루 거래되는 동안 주가가 2배가 된 거죠. 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벨루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만성 기침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고 있고 이 치료제가 현재 임상 3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여기에서 벨루스를 인수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20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주당 14.75달러예요. 그러니까 얘 주가가 한 7점 몇 달러였는데 엄청 높이 평가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난치성 만성기침 요게 상당한 판매 잠재력을 지닌 정말 동급 최고의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새 주가가 인수 가격만큼 지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요거는 특징주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